공급과 수요. 헤지펀드 매니저조차 인터뷰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할 정도로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죠.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그럼 애초에 왜 우리는 공급과 수요를 배워야 할까요?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장이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차트가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할 때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압니다. 트레이딩 랩, 그런 건 너무 당연한데 왜 시간을 낭비하며 이런 얘기를 하죠? 글쎄요, 지금부터 하려던 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름 모를 전문가가 차트에 그럴싸한 사각형을 그리라고 하면 무작정 따라하죠. 그저 잘 작동한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지만 정작 시청자는 그 원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똑똑하니까요. 진짜 공부를 원하시죠?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시나요? 우와, 여기서 드디어 제 이름을 알릴 기회가 왔네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시장의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매도자가 이기는 구간, 녹색은 매수자가 이기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처럼 매도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급격하고 빠르게 하락합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매도자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매수자가 매도자에 맞서기 시작하고 천천히 주도권을 되찾아옵니다. 매수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차트에는 작은 눌림목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차트의 전체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야만 가격이 비로소 완전히 반등합니다. 바로 이 구간처럼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어느 날 심심해서 금융기사를 읽었거든요. 네, 저도 압니다. 심심할 때 금융기사나 읽는다는 거요. 저도 참 별난 사람이죠. 비 오는 오후에 어떤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헤지펀드 매니저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그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스폰서 중 하나인 행커 트레이드에는 카피 트레이딩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기 전에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지 저 스스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용 계좌에 $50,000를 입금했습니다. 트레이더 순위표를 확인해서 승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봤죠. 꽤 괜찮아 보이고 승률도 높은 트레이더를 찾았습니다. 팔로우 버튼만 클릭하면 제 계좌가 자동으로 그 트레이더의 모든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었죠. 팔로우한 뒤 그 사람이 5번 거래했는데 전부 다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 제 계좌 수익은 $7,646입니다. 팔로우 버튼 하나로 얻은 결과치고는 나쁘지 않죠. 시스템이 완벽해서 매번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행하면서 제 계좌 상황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께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직접 따라 해보고 싶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금융기사를 읽다가 한 헤지펀드 매니저의 말이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거래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 반대편에는 항상 매도자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차트가 여러분의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물량을 산다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에게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초보에게 사고 싶으신가요? 포지션을 잡을 때 수익이 불안정한 사람에게서 사는 게 낫겠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매매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수익 나는 트레이더들이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면 결국 그 초보 트레이더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차트를 보면 큰 매수세나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했는지 알려면 급격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 미래를 예측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여기를 보면 이 지점부터 차트가 급격하게 하락했죠. 이 구간부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곳이 바로 공급 영역입니다. 자, 그럼 왜 매도자가 더 많다고 판단할까요? 만약 이 지점의 매도세가 압도적이지 않았다면 가격은 여기서 그냥 횡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요. 여기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죠. 즉,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고 이곳이 바로 수요 영역인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트코라는 기업 아시죠? 전 그 회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선 무엇이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트코의 사업 방식이 뭘까요?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여서 저렴한 가격에 재고를 확보하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코스트코가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소위 나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사람에게 파는 것뿐입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스트코라면 대량으로 재고를 어디서 매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싼 가격에 사야죠.
그럼 개인 트레이더에게는 어디서 팔까요? 당연히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자, 아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려면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에게 팔아야 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들은 어디서 매수할까요? 많은 개인 트레이더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모멘텀이 붙었다고 보거나 지표가 진입 신호를 주니까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매도세가 압도적입니다. 이런 곳에서 매수하는 건 초보뿐이죠.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여러분은 스스로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압도적인 구간은 어디인가? 그리고 초보들은 어디서 매매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세와 매도세가 큰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지점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는 매수세가 압도적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시작점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럼 매도세가 강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급격한 하락이 보이시죠? 이건 매수보다 매도세가 훨씬 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거죠. 만약 차트가 이런 식이라면 명확한 공급과 수요 영역이 없으니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차트가 이 구간에서 하락했지만 이건 단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약간 더 많다는 뜻일 뿐이라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강한 구간이며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초보 트레이더들은 어디서 진입하고 청산할까요? 초보 트레이더는 매수세가 강할 때 매도하기 마련이죠. 이제 공급과 수요 영역이 설정되었습니다. 가격이 수요 영역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손실을 보는 초보 트레이더의 물량을 매수하는 겁니다. 수요 영역 아래에 손절가를 설정하고요. 공급 영역에 익절가를 설정합니다. 이제 거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세요. 가격이 결국 공급 영역에 도달하면 위에서 매수하는 초보 트레이더에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을 위해 공급과 수요 영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두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가격이 천천히 공급이나 수요 영역에 접근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 평소처럼 수요 영역을 설정한다면 가격이 다시 돌아올 때는 해당 영역까지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느리고 완만할수록 좋습니다. 만약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영역에 돌아온다면 매우 공격적이고 가파른 방식이라면 여러분은 이 거래에 진입하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천천히 영역까지 내려와야 하니까요. 이 팁 하나만으로도 판도가 바뀔 겁니다. 두 번째 팁, 움직임 초반에 페어 밸류 갭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캔들을 기준으로 영역을 표시하라고 했던 거. 강한 공격적 움직임 전의 캔들 말이에요. 그 캔들에 연결된 페어 밸류 갭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치솟았고 이 캔들 이후 바로 여기에 불균형이 생겼죠. 우리가 정확히 원하던 모습입니다. 이러면 영역이 적중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 캔들 이후 가격이 천천히 기어 올라간다면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영역이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은 훨씬 높죠. 이 예시처럼 페어 밸류 갭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완벽한 수요와 공급 거래 최종 요약입니다. 여기 이 캔들부터 시작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있고 우리는 여기를 수요 영역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요 영역에 연결된 페어 밸류 갭도 보이시죠? 이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훨씬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다려보죠. 비슷한 움직임이 여기서도 시작되네요. 가격이 강한 하락세와 함께 반전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공급 영역입니다. 이 움직임 또한 페어 밸류 갭을 동반하고 있고요. 좋네요. 이 구간의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자, 이제 가격이 우리 수요 영역까지 천천히 내려오길 기다립니다. 천천히가 핵심이에요. 영역에 닿으면 바로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수요 영역 아래에, 익절가는 공급 영역에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수익 거래가 되는 거죠. 초보 트레이더들이 사고 파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매매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